예, 그 질의에 앞서서요. 오늘 안심전환대출 관련 논란이 많은데, 저는 이번 안심전환대출 관련해서 우리 고승범 처장, 그 다음에 전임 김영봉 국장님, 지금 손병도 국장님, 그 다음에 도규상 국장, 김정각 국장, 그리고 권대영 과장 등 안심전환대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우리 금융위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국민행복기금 이후로 적극적인 척추의 정책입니다. 저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중요한 큰 정책에는 논란이 있고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못 피하는 한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명함이 있는데 책임 있게 일하고 논란과 비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금융위원회가 정말로 일하는 금융위원회가 돼서 이 심각한 금융산업의 현재 상황과 가계부채 문제를 정말로 일로 돌파하는 그런 계기로 그걸 결의하고 다지는 계기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계부채 문제는 이거 해결하면 가계부채 문제 해결된다 이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권에 따라서도 다르고 신용등급에 따라서도 다르고 대출의 성격에 따라서 이 가계부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 혹은 몇 가지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합대책이 필요하고 그 종합대책은 계층이나 업권이나 대출의 성격별로 세분화해서 어디가 논란이 되지 않고 소외됐다고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다만 우선순위는 서민계층과 한계계층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심전환대출 논란은 이따 그 자체의 문제는 데이터를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자에게 한정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논란이 큽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금융위가 대처해야 되는 것은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이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죠. 이거와 관련해서 똑같이 주금공이 지난 4월 달에 작년 4월 달에 소위 대출전환 보금자리론이라는 상품을 출시했죠. 근데 1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10억 정도의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2금융권은 신용상태가 1금융권 대출자에 비해서 나쁘고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용 등급이 낮아서 원금 상환에 부담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가정을 하고 있고 언론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1억 원을 대출을 해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 무엇인지 아실 텐데 이걸 똑같은 조건으로 제가 줘보니까요. 똑같은 금액 지금 30년 동안 이자만 갚았을 때 들어가는 이자 부담을 똑같은 조건으로 뒀을 때 이것을 30년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바꿨으면 금액을 똑같이 했을 때 지금 거기 나오는 것처럼 현재 5% 금리자는 에 대해서 약 2.1%의 금리를 인하한 2.9%만으로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10% 대출 금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0.7% 금리를 인하해주고도 또 원금을 갚아가면서 이자도 갚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요, 달리 조건을 변수를 줘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금리를 1% 인하시켜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전환했을 때 추가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니까 지금 8% 이상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오히려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지금 이자를 내는 것보다 더 월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5%에서 8%까지의 사람들도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한다 하더라도 그 추가 부담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서 소위 분할 상환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 있어서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금융권에 대해서 했던 주금공의 이 대출전환 보금자리론이 왜 성공하지 못했나는 것은 이 대출자들의 원금 상환 부담 때문이 아니고
첫 번째는 전달 체계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다 거부해서 신협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담보대출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신협에서 선정해서 대출 전환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협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선정해서 대출 전환을 해주면 그나마 우량한 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이거를 은행에다 넘겨줘야 되니까 자기는 부실 자산만 남고 우량한 담보자산은 은행권으로 빠져나가니까 적극적으로 할 유인동기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상품은 신협 보고 팔라고 했는데 신협은 이걸 팔면 팔수록 자기의 우량자산이 빠져나가니까 대출자산이 빠져나가니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득요건도 지금 이번에 보금자리 안심전화대출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주택가격도 3억 이하여야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주금공의 이 상품이 실패한 것은 대출자들의 원금 상환 부담 때문이 아니고 이 전달 체계와 조건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금융권에 대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이 주금공의 이 상품을 전달 체계를 정비하고 조건을 변경시켜서 적극적으로 1% 금리만 낮춰줘도 대출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소위 고정금리 하의 분할 상환구자로 더 낮은 이자율로 예, 김기식 의원님, 예, 이제 질의 종료해 주시고, 이거 답변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답변이 지금 잘 안 되면요, 이번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신뢰 문제가 생기니까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조금 이따 더 확인하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뭐 그럴 일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럼 답변해 보시죠. 정확하게. 많은 고심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격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환대출이 그 금리를 조금만 낮춰주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신협에서 실패한 것에 대한 분석, 이런 점에 의원님 분석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를 만들면 실상 전체적으로 내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수리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금융권에 대해서 저희가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도 잘 안 된 사유도 분석을 하고 했었었는데 이금융권에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랬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구조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5%에서 18%까지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만은 신협의 경우에 저희가 따져보면은 대개 5%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대출이. 그러니까 2%를 내려줘야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가져가는데 2%를 내려주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는 그런 점이 있고, 더욱이 신협의 경우도 그런데 다른 상호금융이나 이런 경우에 금리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역시 그 LTV가 저게 은행은 굉장히 균질하거든요. 그러니까 70% 이하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MBS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금융권의 경우에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MBS를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더라 하는 그 점이었었고요. 세 번째는 신협의 경우도 지금 의원님께서 정확히 잘 전달 체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금융권에 있는 그 회사들이 워낙 수도 많은데다가 이분들이 그나마 양질의 주담대가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금공에 팔아서 MBS랑 바꾸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원천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금융권에 대해서 저희가 몇 번이고 이 문제를 검토를 하고 접촉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어렵더라 하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제도 아니었었느냐, 이거는 기존에 있던 제도인데 이것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금융권 회사들 자체가 이 구조를 견딜 만큼 돼 있질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시죠. 충분히 오늘 많이 얘기 나왔으니까 많이 기다려 계셔. 1분만 더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국민들께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소시 30년으로 고정금리 하에서
그 분할 상환하는 것이 현재의 본인들의 월 부담액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책 홍보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안심전환 대출이 이렇게 폭발적인 호응을 받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낮췄고 미국이 출구 전략 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바닥쳤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어쨌든 그걸 첫 번째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 낮은 금리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소위 이금융권의 금융기관들의 사정 때문에 지금 이 정책 전환, 대출 전환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전환 대출처럼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상천외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는 너무나 다양한 조건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품들을 어떻게 재설계해 가면서 전달 체계를 점진적으로 정비해 갈 거냐라고 하는 접근을 통해서 현실성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금융권의 소위 재무 건전성의 문제와 이 대출 전환 구조를 통해서 국민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이 두 가지 현실에서 충돌한 이익 균형을 연착륙시켜가면서 조절해내는 플랜을 짜야 된다. 이게 안심전환 대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지만 거기서 금융위원회가 모피아가 능력을 발휘해줘야만 이 가계부채 문제에서 드디어 우리 관료들이 책임있게 문제를 푼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